자림이랑 집에 가는 길, 그렇게 자림이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던 찰나 갑자기 인스타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곽보경이었다. 다음날에도 자림이와 있는데 곽보경은 인스타 좋아요를 눌러댔다. 주영이는 긴장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폰을 달라고 한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림이는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자림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따가 보자고 한다. 주영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얘는 나한테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걸까? 시간이 흐르고 자림이가 밥 먹자고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자림이가 어떤 남자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림이의 초등학교 친구라고 한다. 주영이는 이 남자애가 거슬렸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 어디 다녔냐고 이 남자애가 묻는다. 주영이는 갑자기 느낌이 쎄했다. 이 남자애도 같은 유치원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한별이라는 이름이 익숙했다. 그러던 찰나 최한별은 자림이에게 번호를 물어봤다. 주영이는 주지 말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결국 자림이는 번호를 줬다. 게다가 주영이 번호까지 달라고 하는 최한별. 주영이는 뭔가 최한별한테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기분은 집에 와서도 이어졌다. 유치원 때 기억이 날랑말랑한다. 주영이는 이 기억에 휩싸인 채로 괴로워하면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이 남자애는 자림이를 보러 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주영이는 화가 났지만 뭔가 최한별과 자신을 비교하니 비교가 되어 보였다. 게다가 공부까지 잘한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최한별은 주영이가 보는 앞에서 자림이와 약속까지 잡는다. 최한별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주영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둘이 못 있게 하는 것뿐이었다. 자신이 남자친구인데 계속해서 뭔가 지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최한별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리고 온갖 망상이 주영이를 괴롭게 했다. 자신보다 훨씬 잘난 최한별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오늘은 최한별과 자림이가 만나는 날이다. 물론 주영이도 이 만남에 낀다. 주영이는 최대한 최한별보다 떨어져 보이지 않기 위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자림이를 만났다. 오늘만 만나고 안 만날 거냐는 질문에 자림이가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하면서. 주영이는 가는 길에 최한별에 대해 험담을 하는데 오히려 자림이에게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 자림이마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영이는 속상하다. 최한별을 만났다. 뭔가 자림이도 얘한테만은 상냥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을 제외하고 이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노래방을 가서도 이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뭔가 대화에 끼려고만 하면 갑자기 최한별은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한다. 자림이 앞에서 최한별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잘하는 게임으로 기선제압하려 했지만 최한별은 게임조차 잘한다. 주영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런데 최한별이 뒤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주영이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주영이는 최한별이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림이한테 말해보지만 자림이는 주영이가 그저 한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온 주영이는 그저 분할 뿐이었다. 자림이 역시 주영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심지어 최한별이 카톡으로 유치원 때의 사진을 보내는 걸 보고 주영이는 최한별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최한별은 다시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자림이의 어머니를 뵙겠다는 최한별. 주영이는 저 발언에 어이가 없었다. 자신도 딱 한 번밖에 뵙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뵙겠다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 게 너무나 짜증났다. 그렇지만 자림이가 이전부터 안지 오래됐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 같이 가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주영이이다. 자림이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최한별을 이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애써 그 자리를 피해보려 하는 주영이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최한별이 있었다. 녹음기를 켜서 이번엔 증거를 남기려고 했으나 주영이는 그저 최한별 손바닥에서 놀 뿐이었다. 집에 가는 길 주영이는 최한별과 단둘이 남았다. 주영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최한별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헤어지라는 말뿐이었다. 좋은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여서. 그 말을 듣자 주영이는 화가 났다. 물론 최한별 앞에서가 아닌 집에서 화가 났다. 최한별이 말할 땐 아무 말도 못한 자신에게도 너무나 화가 났다. 주영이는 정말 감이 안 잡혔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신이 분명 유치원 때 자림이와 한별이를 엄청 괴롭혔을 거라는 추측을 할 뿐이었다. 다음날 자림이가 오늘 최한별과 약속이 있다고 한다. 주영이는 이걸 듣자마자 화가 났다. 자신이 싫어할 걸 알면서 굳이 만나러 가겠다는 자림이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심지어 오늘은 같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주영이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만나려 하는지 궁금하지만 자림이는 그냥 중요한 얘기라고 할 뿐이다. 주영이는 홧김이지만 자림이 역시 최한별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 자림이는 오히려 정 떨어질 것 같다면서 그대로 교실을 나간다. 또 이렇게 주영이는 자림이와 싸워버리게 됐다. 자림이랑 싸우고 기분이 별로인 채로 하교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곽보경이 학교 앞에 있었다. 주영이는 너무 놀랬다. 며칠 전부터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더니 왜 이번엔 학교까지 온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주영이한테 인사를 건넨다. 그래서 주영이는 일부러 모른 체 하고 갈 길을 갔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상훈이를 찾아갔다. 최한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그저 어릴 때 주영이가 최한별에게 잘못했을 거라는 추측뿐. 자신이 유치원 때 했던 행동들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 경우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주영이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최한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잡았다. 사과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아닌 자리미에게 화가 났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장이 왔다. 그리고 친구로서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 때문에 자리미와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왔다. 주영이는 갑자기 최한별이 왜 이렇게 말하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곽보경에게서 DM이 왔다. 주영이는 얘는 또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궁금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다. 주영이는 집 근처에서 자리미를 만났는데 어제 싸운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어제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 자리미 역시 그에 맞게 사과를 했다. 이제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리미가 술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다. 이야기를 들으니 주영이는 왜 최한별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사실 최한별이 그렸다는 것과 유치원 때 주영이가 최한별과 자리미를 많이 괴롭혔다는 것도 자리미가 알게 되었다. 주영이는 쫄았지만 기억도 안 난다며 자리미는 쿨하게 넘어갔다. 주영이도 소신껏 자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너무 비교됐고 자신이 못나 보여서 그랬다고, 자격지심이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리미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주영이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뽀뽀를 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한테 웃어줄 줄도 아는구나 라고. 또 다른 어느 날 최한별이 공부할 것들을 잔뜩 보내왔다. 하지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집으로 가져간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자림이랑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순간 카톡으로 또 곽보경한테 메시지가 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번호를 계속 요구해서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인스타까지 차단을 했었는데 자림이한테 들킬까봐 두렵다. 그런데 톡이 계속 올리니까 자림이가 톡을 확인하라고 한다. 카톡을 확인하니 곽보경은 주영이가 요즘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한다. 주영이는 점점 가시방석이 됐다. 자림이도 누구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라고 거짓말을 쳤다. 화장실로 와서 여자친구가 있으니 미안하다고 했다. 근데 좋아하는 것도 안 되냐는 질문을 받으니 뭔가 미안해졌다. 왜냐하면 이전에 주영이는 왜 헤어진진 모르지만 자신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카톡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자림이가 있었다. 주영이는 뭔가 처음으로 자림이에게 죄 지은 기분이 들었다. 카페를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기분으로는 자림이와 있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고 말했다. 자림이는 주영이 얼굴을 보더니 체한 것 같다면서 약을 챙겨준다.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좋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곽보경은 계속해서 카톡을 했다. 주영이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단칼에 거절하려 한다. 그런데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주영이는 왠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단칼에 차단을 하지 못한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자림이가 주영이를 갖고 논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영이는 자림이가 걱정됐다. 그리고 자림이와 마주치니 자림이의 얼굴에 뭔가 근심이 보였다.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하교를 하니 곽보경이 학교 앞에 있었다. 역시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 곽보경이 아는 척을 한다. 게다가 자림이까지 그 광경을 보았다. 주영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 순간 경호가 나타나 곽보경을 데려갔다. 속으로 경호가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림이가 곽보경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안경민이 옆에서 눈치 없게 전 여친이라고 말했고 그 후 자림이는 넋이 나가 보였다. 그냥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림이가 알아버렸다. 주영이는 스트레스가 쌓였다. 친구들과 집으로 왔다. 뒤에서 몰래 연락했다고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주영이는 억울했다. 자기가 원해서 연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곽보경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자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주영이는 곽보경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경우는 그런 곽보경이 몇 번이고 까여도 모자란다고 표현한다. 이 얘기를 듣고 주영이는 어리둥절했다. 다음날 자림이가 화를 내지 않는다. 아침에 늦게 나와도 지갑을 두고 나와도 심지어 전 여친 일도 안 물어본다. 숙제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화내긴커녕 보여준다. 자림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주영이이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주영이를 감쌌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이별 전 행동인가도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말로만 듣던 질투인가 라고도 생각했다. 그 순간 질투라고 거의 확신이 든 주영이는 교실로 돌아와서 확인해보려고 떠봤는데 자림이의 반응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질투 유발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허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얘기를 해버려서 자림이가 화가 난 듯하다. 그래서 주영이는 실수한 것 같다고 느꼈다. 수업 시작할 때가 되니 자림이가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자림이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주영이를 갑자기 자림이가 빤히 쳐다본다. 주영이는 괜히 불안하면서도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자림이로 인해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하교 후 자림이가 먼저 간다고 한다. 가자마자 갑자기 경호가 곽보경 얘기를 꺼낸다. 주영이는 학교에서 곽보경 얘기를 하는 것을 자림이가 들을까봐 무섭다. 경호는 내일 걔를 불러보라고 한다. 왜 헤어진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주영이도
자리미도 사실 왜 헤어졌는지는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결국 내일 곽보경을 학교로 부르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학교 후 곽보경을 만나러 학교를 나서는데 자림이랑 곽보경이 싸우러 갔다는 얘기를 반 친구한테 듣게 된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러 간다. 싸우는 장소에 도착했더니 자림이와 곽보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곽보경이 자림이와 자신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동안 곽보경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과 조금이나마 얘를 걱정한 부분에 있어 자신에게도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곽보경이 자림이를 때렸다. 자림이가 걱정돼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우가 못 가게 막는다. 얜 대체 왜 날 막지? 얘도 날 호구로 보나? 하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더 이상 주영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림이한테 다가가 그대로 안았다. 그냥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곽보경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곽보경 친구들이 자림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말리려고 했지만 자림이 역시도 이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학교 뒤편으로 왔다. 곽보경도 와 있었다. 자림이한테 상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 뿐이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곽보경이 진심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여자애들도 몰려와서 곽보경을 쏘아붙였다. 아마 이들도 곽보경의 이간질로 인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곽보경이 중학교 시절에 주영이를 호구라고 욕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주영이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에 자림이가 어제 싸우면서 녹음한 녹음을 틀어주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경호가 왔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림이의 오해를 풀게 해준 것에 대해서 뭔가 고마웠다. 집에 가는 길이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이야기를 건다. 그러자 갑자기 자림이는 주영이를 걱정해준다. 곽보경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자림이는 녹음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 주영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림이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영이는 뭔가 씁쓸했다. 그래도 진짜로 날 좋아해줬던 걸로 알았는데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것이 뭔가 허탈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호구로 비춰졌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가 주영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주영이를 위해 자림이가 울어주고 있다.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진짜 좋아한다는 감정이 뭔지 정확히 깨달아가는 주영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자림이는 주영이를 상대로 평소처럼 거칠게 하지 않았고 부드럽게 행동했다. 먼저 손도 잡아준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이상해졌다고 느꼈다. 또 다른 어느 날 석호는 지혜랑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잘 사귀는 것처럼 보였는데 헤어졌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안경민이 미래의 주영이 모습이라고 한다. 그런 상상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주영이이다. 석호의 이별 후폭풍은 오래갔고 그 모습을 보는 친구들은 자꾸 주영이의 미래라고 한다. 주영이는 쟤들이 자꾸 저러는 게 화가 난다. 자림이가 전화가 왔다. 친구들이랑 놀러가도 되냐고 묻는다. 이젠 허락까지 맞는 건가?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바다로 간다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기 친구들 데려갈 테니까 껴달라고 했다. 그렇게 또 자림이와의 여행 계획이 생겼다.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되었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남자애들이 자림이한테 찝쩍거린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혼자 다니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었고 밤에 친구들과 폭죽도 터뜨리면서 놀았다. 주영이는 자림이와 이렇게 바다에 온 게 너무나 좋았다. 단둘이 바다에 있으니까 뽀뽀가 하고 싶어졌다. 그러더니 자림이는 10초 동안 하늘에서 비행기를 찾으면 뽀뽀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비행기는 없었다. 그 순간 자림이가 주영이에게 뽀뽀를 했고 주영이는 그렇게 자림이 입에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이번 여행도 마무리가 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오고 주영이의 생일이 돌아왔다. 자림이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오늘 뭔가 화장한 것 같았다. 주영이 눈엔 이쁜 건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주영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자림이가 데이트 코스를 짰다고 한다. 밥을 먹고 VR을 하러 가자고 하는 자림이. VR을 하던 와중에 자림이가 불러서 VR 기계를 벗었더니 주영이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있었다. 쇼핑 가서 모자도 사주고 노래방에 가니 주영이 몰래 자림이와 친구들이 생일 파티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주영이는 다른 커플 부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자림이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라고 또 선물을 주었다. 주영이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변한 자림이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자림이는 1년 전 주영이의 생일 때 말한 뽀뽀를 잊지 않고 해주었다. 주영이는 그렇게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자림이의 선물을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꼭 자림이랑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며칠 후 자림이를 데리고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간다. 식당에 도착해서 아빠가 운영한다고 자림이한테 말하니까 자림이는 굉장히 당황해했다. 하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나 보다. 부모님도 굉장히 자림이를 좋아하셨다. 주영이는 뭔가 이 상황이 뿌듯했다. 며칠 뒤 주말, 주영이는 자림이네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자림이가 또 요리를 하려고 하기에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주영이지만 자림이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고집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최한별도 자림이네에 있었다. 아마 별림이랑 뭔가 약속이 있어 온 듯하다. 그런데 최한별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최한별이 살짝 걱정됐다. 자림이의 음식이 나왔다. 최한별이 자림이의 음식과 가까워진다. 반응이 궁금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한다. 의외였다. 아, 드디어 자림이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싶어서 기특했다. 그런데 먹어보니 맛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영이는 자신의 입맛이 이상한 건가 싶었다.
다음날 주영이는 주번이라 학교 후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자림이한테 관심을 보인 남자애가 아는 척을 한다. 주영이는 무시를 했다. 무시를 하니 시비를 걸어온다. 툭툭 건드린다. 주영이는 슬슬 짜증이 났다. 주영이한테 자꾸 자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선을 넘는 말을 할 때마다 주영이는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다가 최정우 얘기까지 꺼낸다. 자림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저 새끼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자림이와 자신의 사이를 함부로 짓거려대는 게 거슬렸다. 주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새끼 때문에 자꾸 자림이가 과거의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싫었다. 이런 새끼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말린다. 분노가 쉽사리 가질 않는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 자림이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흔들렸다. 자꾸 왜 다른 사람들이 자림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걸까?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은 아닐까라는 의혹이 자꾸 커진다. 다음날 선생님이 주영이를 불렀다. 진술서를 쓰라고 한다. 그런데 자림이에 대해 성적으로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선생님들은 청소를 도와주는 애를 왜 때렸냐고 한다. 주영이는 억울했다. 분명 도와준 게 아니고 시비였으니까. 그러나 선생님들은 주영이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들까지 불렀다고 한다. 주영이는 너무나 억울했다. 교실로 돌아오니 자림이가 주영이를 걱정하고 있다. 주영이는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 이들에게도 자림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주영이네 부모님이 학교로 왔다. 주영이는 할 말이 없었다. 부모님은 날 믿고 실업계로 보내준 것이었는데 정작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주영이를 믿어주고 있다. 괜히 죄송하단 마음에 눈물이 났다. 그렇게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가려는 거를 배웅하는데 엄마가 화가 잔뜩 났다. 믿어준 결과가 이거였냐면서 원룸을 빼고 전학을 준비하라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설득해준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주영이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누가 찾아왔다. 자림이었다. 자림이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본다. 주영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뿐이었다. 우리 사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너무 싫었다. 남들이 자림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 그러자 자림이는 주영이를 안아주며 위로해줬다. 그렇게 주영이는 자림이로 인해 마음이 안정됐다. 자림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친구들이 경호와 연락이 되냐고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자림이가 이야기해줬다. 임정훈을 입원시킬 정도로 팼다고 한다. 엥? 대체 경호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지? 주영이는 알 수 없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 경호내로 가보기로 결심을 한 주영이. 하지만 집에도 없었고 수소문을 해봐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 알게 된 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고 있구나 정도였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 때문에 대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지? 예전의 죄책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가?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었다. 경호가 알바하는 곳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그곳으로 간다. 주영이는 경호에게 다가가 원룸 문제로 경호에게 할 말이 있어 일 끝나고 집에 잠깐 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자림이에게도 이제 원룸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림이는 이 얘기를 듣자 왠지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최대한 자림이가 걱정 안 하게끔 잘 말하려 한다. 자림이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싫다. 수행평가하는 날이었다. 매점 갔다가 교실로 왔더니 오아랑과 양민지가 싸우고 있었다. 주영이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다. 조만간 방을 빼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방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한테 톡이 왔는데 방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톡이었다. 이제 와서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무심코 친구들에게 얘기해버렸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 한다. 다행이다. 자림이가 오아람을 만나서 민지와 왜 싸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다고 한다. 주영이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는다. 다음날 자림이가 피어싱을 하러 와서 같이 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우를 만났다. 경우 역시 피어싱을 하러 왔다고 한다.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피어싱 할 것을 추천해주려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 하면 굶는다고 경우가 추천한 걸 고르는 자림이를 보며 괜히 심술이 났다. 그리고 자림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무심코 카톡을 봐버렸다. 아람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영이는 걱정이 됐다. 친구들 사이에 껴서 자림이가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굳이 저 둘이 화해할 마음이 없는데 너가 억지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림이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자림이가 주영이는 너무 좋았다. 수학여행을 왔다. 자림이랑 같이 슈퍼에서 뭘 사고 있는데 얼마 전 자림이가 뚫은 피어싱 때문에 귀가 골문 거를 경우가 발견했다. 주영이는 이게 다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림이가 아플까봐 걱정됐다. 주영이는 자신이 남자친구임에도 자림이가 귀가 곱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자림이가 주영이 보고 잘생겨 보인다고 한다.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자림이도 무심코 자기가 한 말에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자림이도 주영이한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항상 색다르다. 그런데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림이랑 경우가 빼빼로 게임을 한다. 주영이는 속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빼빼로 게임을 해서 주영이는 안심했다. 어쨌든 2학년의 수학여행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경호가 민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듯하다. 조별활동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아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필사적으로 경호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자림이가 경호를 데리고 나가 신경 끄라고 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대체 얘는 이전부터 왜 그러는 걸까?
경호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그런데 경호는 둘이 먹으라고 하며 또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었다. 하교 후 경호가 알바하는 곳을 찾아간다. 그런데 자리미가 경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진짜 보니까 안색이 별로다.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넘어진다. 다리가 엄청 심하게 부어있는 걸 발견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현재 경호가 지갑을 안 갖고 있어서 대신 내주고 경호를 부축해서 데려가려 한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는 진이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 얘 때문에 오늘 자리미랑 사귄 지 514일이 되는 날인데 다 망쳤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루 하교를 하는데 경호는 또 혼자 가려고 한다. 아픈데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 왜 예전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 생각했다. 비틀비틀 거리는 경호를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경호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